한겨레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지난주부터는 좀 새로운 형식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전이랑 비교했을 땐 좀 다양한 책들을 독자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서 그동안 좀 이거 정말 아쉬웠다, 그런 아쉬움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수많은 책들을 소개할 때 다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의 이렇게 새로운 형식으로 하는 취지는 책을 선정할 때 서로 뜨거웠던 이 논란이라면 논란이고, 이 회의 풍경들을 좀 가감없이 전달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이니까 계속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좀 다듬어 가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집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신간 1월 셋째째 들어온 신간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한겨레가 왜 이 책들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돌아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셋째 주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책 회의할 때 주요하게 주목했던 책들을 중심으로만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무정한 빛이라는 책인데요. 포토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인간의 참상, 전쟁이든 재난이든 뭐 자연 대재해든 학살이든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사진으로 과연 찍어서 전달하는 게 옳으냐, 그것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논란을 둘러싸고 옹호하는 책이고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사진책이 아닙니다. 사진책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극장 정치를 꿈꾸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극장입니다. 영화 보는 극장인데, 우리나라 식민지 시기에 처음 이제 극장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때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여성들, 식민 지배를 받는 우리 피지배 민중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극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에 주목해서 이 극장과 억압기제로서의 정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쭉 살펴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가 경제성장,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댈 수밖에 없는 자연을 하나의 자본으로 바라보자. 다시 말해서 경제개발과 자연자원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자본으로 바라봤을 때는 서로 상보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나름의 경제적 원리를 가지고서, 툴들을 가지고서 설명한 책입니다. 바로크적인이라는 책도 재미있었는데요. 되게 찬조 출연을 되게 재미있게 하시네요. 신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계몽주의가 싹텄던 시대가 르네상스 영향을 받은 시대인데, 그때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극심한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세계의 질서가 머릿속에서 무너지고 완전히 바뀌는 거죠. 과연 건축이나 미술이나 예술 장르가 그런 시대의 혼돈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었는가를 다뤄본 책입니다. 저희가 성과문화면 그리고 학술면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했던 책이 어크로스 페미니즘이라고, 리베카 솔릿, 마사 누스바움, 에마 일루즈 같은 세계의 여성지성 7명을 재미 언론인 안희경 씨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심상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정, 세계 여성지성. 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불화는 이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학 비평가인 테리 이글턴이 이제 낯선 사람, 그러니까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이제 라캉의 분석 틀에서 근현대 윤리 담론들을 한번 철저하게 검토하는 그런 어려운 책입니다. 네. 최원영 기자가 이제 읽다가 거의 고통의 신음과 딱.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팀장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신 뒤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하면서 약간 예상치 못하게 좀 발굴되는 책들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오늘은 맑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부제는 망원시장 여성 상인들 구술 생애사입니다. 10년, 20년 평생 이렇게 상업활동을 해오시는 여성 상인분들을 구술 생애 교육을 받은 수강생 9명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분씩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 소박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들,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이라는 책은 서울대 내과 교수이고 호스피스 전문가죠. 어떻게 자기가 최후를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가장 존엄하게 뜻깊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을 때 존엄한 죽음이 존엄한 삶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이 존엄한 죽음의 선택할 권리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고요.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후반에 출산이 급격히 늘어나죠. 전쟁도 끝나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말 중에 이제 58년 개띠라는 말이 있는데요. 50년 후반 태생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하고 이제 연금 생활자가 될 시기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어린 시절을 지나왔고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거쳤던 중역들이기도 하고 또 그 부모 세대들은 허리가 휘어가면서 논밭을 팔아가면서 대학을 보낼 만큼 대학이 그래서 우골탑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교육률이 높았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 세대가 치열하게 한 삶을 살아낸 이후에 이제 은퇴 세대가 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현재 사회와 비추어서 이제 담담하게 구술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다른 책들이 꽤 많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또? 이외에도 이제 인물평론가인 김삼웅 선생님, 네, 전 독립기념관장이시죠? 네. 예. 언론인 출신. 네, 언론인 출신이시고 그래서 신용복 2주기를 맞아서 이제 평전을 내셨어요. 이제 신용복 선생을 다룬 첫 번째 평전 벌써 2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의 틈새에서라는 책은요, 그 제1교포 시인인 김시종 선생이 70년대 이제 조총련에서 김일성 비판 이런 것들로 발언권이 박탈된 이후에 그 총련을 나와서 이제 스스로 발언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썼던 제1 문학인 그리고 지식인의 고뇌를 오롯이 담은 산문들을 그런 모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문으로 만나는 도시골목 여행은요, 이제 전국의 도시골목길을 문화재위원 김란기 씨가 이제 120차례 정도 이제 탐방을 하면서 체험한 이야기들을 사진과 함께 잘 모아둔 그런 책이고요. 저희 한겨레에 연재를 했었죠. 그렇죠. 예. 네네. I'm Your Man은 2016년에 이제 사망한 가수죠. 레너드 코엔의 평전입니다. 김 기자는 레너드 코엔을 몰랐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어떤 음악인지 기억이 뭐 전혀. 이름은 익숙한데 뭐 어떤 노래를 들라고 하면 전혀 생각을 못하는. 뭐 I'm Your Man 이런 책이 있다. 단연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은 이제 만화가 김보통 씨가 쓴 이제 자신의 성장기이자 이제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남 이야기 하듯 그런 풀어 쓴 책입니다. 만화책입니까? 중간 중간에 한 컷 자기가 그린 그림들이 살짝씩 들어가 하나의 있고 에피소드에 예. 하나의 그 그림도 같이 그리고 있어서 읽는 맛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뭐 지면을 만들었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주목했던 책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아무래도 예. 그 저희가 커버로는 이 책을 썼습니다. 무정한 빛. 예,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뭐 저희 팀장께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책으로 좀 파악하고 있는데, 예, 어떤 이 책을 다루게 된 어떤 배경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들이 취재해서 글로 써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진 보도도 굉장히 중요한 보도의 장르인데 사진은 굉장히 직감적이고 적자적이고로 다가오잖아요. 어떤 끔찍한 참상 같은 경우에 눈 뜨고 보기 힘든 풍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글로 쓰는 것보다 사진으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더 뭐랄까 좀 거부감을 들게 한다 할까. 그런데 꼭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과연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은 항상 저희들의 참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오늘 사진기자협회에 그런 재난보도와 관련한 준칙이 있느냐라는
있냐라고 이제 좀 물어보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재난보도 준칙이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학자가 다큐멘터리 사진들, 이른바 포토저널리즘의 가치를 정면으로 옹호하는 책입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포스트 모던 사진 비평가들이 그런 사진들을 포르노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희생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실 또 저희도 늘 이제 맞닥뜨리는 고민이고 딜레마인데, 희생자를 대상화하고 객관화하고 인격을 침해하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극단적인 사진들을 자꾸 보게 함으로써 그 참상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관음증, 가학적 쾌락까지 유발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그런 주장들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검열하게 되고 정말 늘 고민스럽고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왜 직시해야 되냐? 잠깐 이 책에, 제가 기사에서 인용한 책의 일부 구절만 좀 잠깐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고통의 이미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이것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이 일은 중단돼야 한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기록은 저항의 기록이며 우리가 세상을 파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이 한마디에 이 책의 의미와 의도가 다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단지 저희가 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서 저희도 매체를 또 수용하고 보고하는 사람이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책이 그렇게 뭐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제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도전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커버 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전 선택 뭐 이런 타인의 고통이라든지 사진에 대해 이런 사람 되게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책들에서 좀 그런 걸 보도하는 거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좀 그걸 반대 논리는 뭘까, 이게 되게 좀 궁금함을 또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또 있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좀 크게 다룬 책은 오늘은 맑음, 그 망원 시장에서 일하고 계신 이제 여성 상인분들의 구슬생애사. 예. 이 책은 이제 제가 책 기사를 썼는데요. 요즘 이제 핫플레이스로 뜨는 합정 망원 구간에 이제 위치한 또 이제 연예인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 데이트 코스로 많이 찾아서 또 요즘 상당히 또 주목받고 있는 그런 망원 시장인데, 또 망원 시장이 거의 이제 홈플러스 뭐 입점 반대 뭐 이런 투쟁을 해서 그 입점을 이제 취소시키고 또 뭐 일부 품목을 뭐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제 상인 지능 기금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내고 하는 그런 투쟁의 성과를 뭐 거둔 그런 것으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시다나 직공, 뭐 격리 뭐 이런 저임금 노동을 해온 그들의 공통적인 삶, 그리고 그 자영업자로서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50대의 여성으로서의 삶이 좀 여러 결로 좀 읽히는 그런 좀 흥미로운 책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슬생애사라고 하면 그 기록으로 남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이 사회에서의 권력 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기록을 많이 남길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집중하기 마련인데, 사실상 이제 이 시대의 여성 상인들이 좀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반면으로 또 이렇게 구슬생애사로 다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한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투쟁할 때도 이제 뭐 상인회 회장도 남성이고 여기서 또 이제 시의원을 배출했거든요. 그 분도 이제 남성이고, 그래서 또 투쟁의 전면에 항상 남성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성 상인들의 오랜 이 서로 친분 관계, 뭐 여러 가지 친목 모임을 통해 다져진 그런 결속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주목한 책은 이 책입니다. 3면에 이제 머리 기사로 실었는데요. 그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출판인들은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뭐 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전문인이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현장의 얘기를
좀 쉽게 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게 풀어내는 필자는 아직도 부족하다. 정말 출판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김승석 교수라든지 뭐 그런 김미경 그 작가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발굴을 해낸 사람들인데요. 그 허재석 교수도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그리고 사람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해왔던 사람인데 이런 대중적인 저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알맹이가 탄탄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 여러 언론사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은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 책과 생각에는 이제 그 성과 문화라고 해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책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면이 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예,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어크로스 페미니즘 그 안희경 씨가 했던 인터뷰들을 본 책이죠. 이 책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주목할 만했나요? 이름값이죠. 네. 이런 거. 네. 그 뭐 리베카 솔리 뭐 마산수 그쵸. 어떻게 정말, 만났을까? 예, 이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궁금한데 한 분 예.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들 7분이나 만나서 또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실한 얘기를 또 다 예, 예. 들어서 정말 이제 안희경 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립 저널리스트죠. 그래서 뭐 노엄 첨스키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기자로서 참 부럽다 혹은 배우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분들도 한날 한시에 만난 건 아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인터뷰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엮어낸 거죠. 한 권을 단행본으로. 제목이 어크로스 페미니즘인데 이게 꼭 페미니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성 지성들인데 여성 지성들 통해서 생태의 문제랄지 불평등 혹은 진보적 정치적으로 진보적 가치랄지 혹은 공동체 문제, 환경 문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과 자연과 사회가 더 친화적으로 함께 살 수 있겠는가라는 가치를 담은 책이고 그것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눈길이 갔던 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테리 이글턴의 낯선 사람들과의 불화도 이제 머리 기사로 썼는데요. 저는 2010년에 테리 이글턴이 방한을 했을 때 그 기자간담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아까운 거는 책도 정말 재밌지만 이거를 기사로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의 한계를 항상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고 독특한 유머를 구사하고 또 이제 문학 비평가로서 독특한 어떤 지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지성인들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오히려 신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카톨릭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어떤 교조적이지 않고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학자입니다. 테리 이글턴이 좀 독특하게 그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신을 옹호하다 뭐 그런 책도 쓰고 그래서 저는 뭐 이글턴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제목이 정치적 사랑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글턴의 윤리학 이렇게 달렸는데 너무 길게 달았습니다. 예. 글자 수가 길다라는 것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정치적 사랑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윤리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사랑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굉장히 에로스적이고 사적인 관계로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글턴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신의 사랑, 예수가 자기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줬던 신의 사랑이 그거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사랑이다라는 풀이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사랑이라는 거는 그 둘 다 아닌 세 번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윤리나 사랑이 굉장히 직자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그런 관계들이 더 이상 핵심적이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떤 뭐 법이나 정의나 이런 추상적인 그 가치관에 대해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글턴은 아예 그렇다면 신의 사랑을 그 자리에 놔보자. 그래서 왜 사랑이라는 것이 정치적일 수 없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저희 지면은 이 정도로 짧게 짧지 않았군요. 예, 소개를 했고요. 다른 이제 신문사들이 다뤘던 책들을 보니 뭐 좀 공통적으로 많이 뭐 늘 그렇습니다만 예, 겹치는 책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우리의 주급이 삶이 되려면 이 책이랑 이제 극장 정치를 꿈꾸다 그리고 자연자본 그리고 넬리 블라이의 세상을 바꾼 10일 그리고 72일 이 네 가지 책이었는데요. 뭐 이제 세 가지 책은 이제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넬리 블라이의 세상을 바꾼 10일, 72일의 책 두 권은 이제 국민일보 서울신문의 머리 기사로 공통적으로 실렸고요. 여성 기자가 거의 없었던 1887년 그때 미국에서 이제 23살이었던 넬리 블라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언론사 입사 시험으로 그 정신병원에 10일 동안 미친 척하고 잠입을 해서 취재를 해와라 그거를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멋지게 이제 수행해내면서 기사로 써서 그 정신병동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처우들을 개선하는 그런 일을 이끌어내기도 한 그런 기사를 씁니다.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어낸 책이요.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된 책이고요. 세계적으로 유사일에 계속 독재자들이 있었죠. 이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 권력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집권하고 유지하려는 또는 유지했던 그런 독재자들이 역사를 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쳐서 쓰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역사와 정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을 했던가 했던 실례들을 쭉 살펴본 책인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도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책이고요. 아내의 시간이라고요. 이제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영철 변호사의 아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삼성을 생각하다라는 책을 보면 김영철 변호사가 엄청나게 사치하면서 잘 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비자금 사건 폭로하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좀 수입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겪어야 됐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수필처럼 좀 정리했던 그런 책입니다. 예, 부제가 이제 검찰, 삼성, 이남자라고 돼 있는데 이 남자는 당연히 김영철 전 변호사고요. 그래서 이 셋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디스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실명 비판도 나오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 출판사에서 잡지 뉴 필로소퍼라는 책을 창간을 했는데요. 호주에서 이제 있는 책의 한국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철학을 좀 일상에서의 철학, 너무 이제 고담준론보다는 일상에서 철학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 있다, 너무 우리가 너무 접속돼 있다, 뭐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을 좀 담은 특집으로 꾸민 그런 잡지가 새로 창간했습니다. 개간지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소개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라는 책을 작게 세 책 중에 한 권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건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불황이랍니다. 많이 불황이랍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책을 예전보다 훨씬 좀 덜 읽는다, 안 읽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 사람, 지은이가 조그맣게 시장에서 동네 서점을 열었어요. 나름의 뜻한 바가 있어서 열었는데 생계였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서점이라는, 다시 말해서 지식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자부심으로서 한번 버텨보자.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버틸 수 있나. 하지만 결국은 접습니다. 한 2년이 채 못 돼서 접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참 담담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참 어찌 보면 우울한 이야기죠. 그것을 담담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은이는 여전히 희망을 접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실제로 희망을 접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책을 많이 사야겠다. 예. 네, 1월 셋째 주에 나온 신간들과 저희 지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매주 책과 생각 커버에 사진을 항상 싣는데 한 장면이라는 이름으로 좀 코너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마음을 울리는 예, 책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면서 뭐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그 지벨레 펜트라는 그 스웨덴 사진 작가가 찍은 게르트너 부부의 여행이라는 그런 사진집인데요. 보고 저도 아주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려서 정말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함께 생애 마지막 떠난 여행을 그 노부부의 여행을 이 사진가가 동행하면서 그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나중 마지막 생애를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장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노부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까지 삶을 어떻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왔을까? 이런 얘기들이 궁금해지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책은 뭐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책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의 지성을 다시 한번 작동시키게 만드는 책도 있고, 마지막에 소개한 사진첩처럼 저희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거나 삶을 반추하게 하는 이런 감성적인 측면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배 말씀하신 이 책방을 닫았습니다에 나온 이야기처럼 책방 문이 닫히지 않게 여러분들이 많이 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저희가 이런 방송도 하고 예, 책지면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